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 TV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12.6 박정희 대통령 서거 41주년 추도식이 서울 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거행됐는데 상당히 내용도 추도사를 하시는 분도 많았고, 작년에 비해서 추도식의 내용이 좀 길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길래 제가 작년에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유튜브 안 했는데 올해 좀 내용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생각을 했었고, 아까 제가 그 네 분 사 하신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분 해서 총 네 분을 개식사죠. 개식사에 정재호 회장님하고 추도사에 세 분의 추도사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빼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김성훈 씨라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재학 중이신데 나이가 32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1989년생입니다. 12.6 사건 난 지 10년 뒤에 태어난 청년인데,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떤 변화점이 있고 해서 여기 좀 길고 내용이 있다 해서 제가 아까 일부에는 끊고 이 추도사 전문을 좀 읽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학구적이고 하길래 국민들이 좀 또 청소년들이 아셔야 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김성호 씨는 거의 모르는 사람입니다. 키도 크고 건장한 분인데 그날 추도사를 하길래 좀 감명 있게 읽었길래 들었길래 그것을 제가 좀 낭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라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명문 대학입니다. 자, 그러면 김성훈 씨의 추도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추도사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1979년으로부터 10년 뒤인 1989년에 태어난 올해 32살 된 청년입니다. 당연하게도 저는 대통령의 생전 육성도 얼굴도 볼 수 없었고 위대한 업적이 성취되는 과정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편향적인 공교육으로 인해, 편향적인 공교육, 정교조 교육의 이야기죠. 저를 포함한 청년 세대의 세계관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삶, 인격, 업적, 그리고 그 시대의 진짜 주역들에 대한 공백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을 통해 자연스레 저에게 형성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단상은 군복과 선글라스를 낀 채 차갑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약자와 법위에 군림했던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제 지적인 게으름이 더해지면서 저는 이 위대한 영웅을 30년 가까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게도 역사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삶, 업적, 그리고 인격을 배우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역사의 진실을 통해 알게 된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권위주의 리더십이 아니라 언제나 약자와 서민들을 가까이 했던 탈권위적인 지도자였으며 시대를 꿰뚫는 통찰을 가진 분이었으며 포기를 몰랐던 불굴의 정신의 소유자요, 어떤 강대국 지도자 앞에서도 당당했던 대한민국이 낳은 불세출의 영웅이요, 자랑스러운 지도자요, 우리 청년들이 따라야 할 롤 모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한 뒤로 저는 경남 같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헤쳐나간 박 대통령을 온 맘 다해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한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피와 눈물과 땀은 이 나라의 경제, 교육, 예술, 안보, 복지 등
대한민국의 근간을 창조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꿈틀거리며 꽃을 피웠고, 이 반석 위에 저같은 청년들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꿈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박정희라는 거목이 만들어낸 열매들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저 김성모는 박정희 대통령께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의 정신을 작게나마 계승하는 것으로서 그분에 대한 빚을 갚고자 합니다. 아직도 서점의 한켠에 서서 각하께서 집필하신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읽고 느꼈던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세계는 2020년을 살아가는 제가 현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던 산발적 고민의 집약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동질감에 사로잡힌 저는 대통령 이전에 인간 박정희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이 책의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에는 아프리카보다 못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가난, 게으름, 한, 서름 그리고 아픔에 대한 한 사나이의 통렬한 고찰이 있었으며, 더 나아가 조선 500년 역사의 병폐에 대한 거룩하면서 절제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한탄과 분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외면할 수 없는 이 민족의 시대적 사명을 맨눈으로 바라봤고, 이 눈에는 한 남자의 기계와 순수한 열정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모든 회황과 분노를 당신의 한 몸을 산화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번영과 승리의 성취로 승화시켰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 대통령의 명언 중 하나는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집념과 헌신은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밖에 안 된 이 나라를 125개국 중 101번째 기아에 허덕인 나라를 현재는 GDP 12위 국가로 성장시켰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대로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소득은 우간다, 벵글라데시, 에티오피아, 토고, 파키스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가난하고 헐벗었던 나라가 이제는 전세계 개발국의 롤 모델이 되었고, 이들에게 코리안 드림을 선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동정도 받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조선의 뒷모습이 무색해질 만큼 대한민국은 마치 미국의 별명 언덕 위의 도성처럼 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다시 한번 당신 같은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력의 유지와 가짜 평화 앞에 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자들이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력은 자국민의 죽음을 가짜 평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생각하며 이 나라의 국부를 해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되는 한미동맹의 파기를 위해 전진하고 있으며,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발자취를 모조리 삭제하려고 동분서주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러한 총체적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다수라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위기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이끄실 때 마주했던 위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요, 당신께서 싸워 이기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 전체에 박정희 정신의 부활을 필요로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립자존 정신을 계승해야만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의 평생의 고민은 독립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표. 우리는 개인으로서 정부나 그 밖에 다른 어떤 힘이 스스로를 다스리기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다음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은 자유의 한계를 지켜 자기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참된 자유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데서만 이룩되는 것이다. 따옴표. 박정희 대통령은 이 자유를 외서로부터의 독립, 타인을 향한 의존으로부터 독립, 가난으로부터의 독립과 연결시켰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이 순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노예 근성에 대한 분노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독립자존이란 조남한 개인이 자존감을 갖고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또한 이웃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더 나아가 시대의 부름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소위 말하는 정부를 아버지라 생각하고 국가에게 행복 추구권을 기대하는 의존 정신이 가득한 나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내 취업, 내 연봉, 내 행복, 내 가정 살림, 내 육아, 내 안전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권리 주장만이 가득합니다.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의원 1인당 법안 발의 숫자는 미국의 2배요, 일본과 독일의 80배입니다. 온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온 국민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법안들이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이제는 이 의존 정신을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본받아 치열하게 내 삶을 일구고 목표를 성취하고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박정희 정신이 이 대한민국을 충만하게 채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5.16 혁명에 박정희 대통령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순교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중흥과 발전을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옴표. 군사혁명은 결코 민주주의의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목숨을 건지는 작업이요 병든 민주정치에 대한 임상수술이다. 따옴표. 당신께서는 건국한 지 10년 만에 중우정치로 전락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중우정치가 만들어낸 리더십의 부재와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목숨 걸고 그 죽어가던 민주주의의 수술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렇게 당신께서는 조국의 근대화를 이뤄냈고 산업, 교육, 복지, 안보 등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40년간 자유와 평화를 누렸지만 다시 이 한반도 위에 한반도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이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하면 다시 한번 이 나라는 노예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그림자라는 것은 북한의 주체 공산주의와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주의의 그림자라고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41년을 맞는 올해 우리는 다시 한번 노예냐 자유인이냐를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누구의 노예입니까? 북한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당황하거나 겁먹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당당하고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이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신 분이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민주화를 구호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자, 마지막 글자 보겠습니다. 41년 전 이날 당신께서 흩뿌리신 이 위대한 정신의 조각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정신이 계승되는 한 우리는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류가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각성이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때, 한반도 자유통일 이야기죠. 자유통일로 이어질 때 한 알에 밀알되어 이 땅에 심겨진 박정희 대통령의 열매는 이 한반도 전체에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이시여 편히 영명하시옵소서. 미국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 유학생 김성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